김종인 정형외과 TV의 김종인 원장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시죠? 그래서 이 피로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뼈도 피로하면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골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피로 골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fatigue fracture, 그래서 말 그대로 피로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질환인가 하면 건강한 뼈가 반복적인 어떤 그 부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불완전 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완전히 부러지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좀 이렇게 실금이 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insufficiency fracture라는 거, 불완전, 부전 골절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사용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뼈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외력이 없는데도 골절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뼈에 있는 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내적 원인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환경적인 요인 같은 거, 그런 외적 요인으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내적 요인으로는 주로 뼈의 이제 모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 발을 좀 예를 든다면 발의 모양이 그 평평발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첨족 변형이 좀 있다든지 그런 때 발에 변형이 있을 경우는 피로골절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외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곳에서 좀 우리가 많이 뛴다든지 이 딱딱한 바닥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신발을 좀 신었다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하면서 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주로 대표적인 피로골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피로골절은 어디에 많이 생기는가 하면 하지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있는 쪽은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뼈에 계속 과도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갈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곳에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한 60에서 70%는 하지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하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경골 부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경골 부위하고 비골 부위에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쪽에 중족골에 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이는 그 주상골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뼈에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에 압통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좀 부종이 있다든지, 좀 발적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좀 일단 좀 지속이 되고 1, 2주 동안 좀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안 될 때는 꼭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하고 검사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뼈의 골절에 대해서 변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전혀 사진상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통증만 호소하는 수도 있고 가끔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피로골절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그쪽 부위에서 생기는 그런 통증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환자가 호소하는 부위를 잘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고, 환자의 일단 병력이나 그다음에 습관 같은 거, 운동 좋아하는 운동이나 이런 걸 좀 잘 들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쪽이 아프다면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병력을 보고 환자를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고 만져보고,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겠죠. 근데 엑스레이가 뚜렷하게 골절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지나야 골절선이 좀 보여서 여기가 좀 피로골절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엑스레이상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그렇게 관찰을 해야 되고, 팔로우업 할 때는 한 1주 간격으로 꼭 사진을 다시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체적인 우리 몸 안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깊게 환자의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CT나 MRI 그리고 골 주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위원소 검사. 동위원소 검사는 몸에 이제 주사를 동위원소를 주고 그다음에 그 동위원소가 업테이크 되는 부위를 찾아서 골절을 갖다가 우리가 감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감별이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CT, MRI, 골 주사 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로골절로 진단이 되었다면 치료는 역시 좀 쉬는 것이죠. 쉬지 않고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해서 운동을 풀어야 된다 하고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골프로 인해서 오는 그 갈비뼈에 피로골절이 있다면 골프를 갖다가 최소한 한 2, 3주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쉰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더 장시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다리 쪽이나 어떤 통증이 심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부목을 쓰기도 하고 깁스를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보호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심만 하면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피로골절을 갖다 좀 무시하고 놔두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골반하고 대퇴골 쪽에 고관절 쪽은 골절이 되면 여기가 평평해지면서 약해져서 평평해지면서 나중에 고관절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절 부위가 이제 자꾸 써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뼈가 붙지가 않고 불류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어긋나서 좀 빼딱하게 붙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걸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기 진단을 해서 환자를 충분하게 이제 이게 붙을 때까지 고정을 잘 하시고 심하면 어긋나서 특히 중족골에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좀 많이 이게 불류압이 되면 이게 흔들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거든요. 그때는 그걸 좀 이렇게 골류압을 해서 완전히 골 이식을 해가지고 골류압을 좀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피로골절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이게 적절한 운동입니다. 자기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 뛴다면 요새 트랙도 조금 이렇게 고무로 해서 좀 부드러운 트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백섬 같은 바닥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무리가 안 가게 좀 뛰어주시고, 좀 체중 조절도 좀 하시고, 또 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흡연 금주도 금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에서 아는 것 그런 거 골고루 영양하시고 하면 피로골절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증이 이제 좀 쉬고 해도 1,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면 한번 꼭 전문의를 찾아서 피로골절의 유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